네, 원투펀치 클래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클래식으로 자꾸 모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화기애애하고. 정순주 아나운서가 더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이게 어떤 코스프레예요, 이게? 코스프레까지 아니고 요즘에 이게 인기래요. 그 젊은 분들한테 이 리본이 왕 리본이 아. 뜬대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어려 보이려고. 아니, 뭘 원래 어린데요. 그러니까 중학생 같아. 네, 그쵸? 네. 중학생 정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애 넘어가고. 학부모. 아, 정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클래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래식의 주제는 바로 챔피언스 리그 티켓 싸움. 과연 누가 될까입니다. 이게 지금 해외 리그에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티켓 싸움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장 의원님과 임 의원님이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거고, 한 의원님이 라리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 좀 이렇게 티키타카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미어 리그부터 한번 그럼 들어가 볼게요. 3위 첼시부터 8위 울버햄튼까지 승점이 10점 차밖에 나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경기에 따라서 확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기 수에도 좀 유리한 팀이 있고 불리한 팀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첼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첼시 언급해서 살짝 기분은 나빠요. 저는 사실 이 경쟁. 첼시를 며칠 준비하지 전에 않았어요. 카라바오컵 네. 승부차기 11대씩 옐로우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카라바오컵은 뭐 이렇게 비중이 큰 컵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또 직접 해설하더라고 또. 네, 재미있게 그냥 지켜보는 대회. 네, 리버풀. 아니 요거 하나만. 재미있게. 네, 그 케파 선수 어. 별똥별을 쏘아 올릴 때 예. 그때 저 기분이 어떠셨어요? 순간 공이 트로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간 트로피가 날아가는구나. 트로피를 쏘올립니다. 나도 모르게. 네, 그럼 여기서 첼시를 언급한 게 기분 나빴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밑에서 지금 막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쵸. 말을 안 할 수는 물론 없어요. 뭐 농담이에요. 이게 충분히 여기 지금 4위 경쟁에서 첼시도 리스크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수가 13경기, 지금 연기됐던 아스날전과 레스터시티전까지 중간에 끼면 13경기 남는 거예요. 네. 이제 39점 승점이 남아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1경기고 웨스트햄도 11경기고 아스날은 14경기나 남아 있어요. 네.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첼시가 유리한 것만은 맞죠. 네,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있어서 최소 4위 이상은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웨스트햄전, 아스날전이 홈 경기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이 세 경기가 이제 경합 팀들 간의 경기인데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릴과의 일정 이제 만약에 올라가면 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중간에 끼는 상황이지만 그 다른 경기 일정에서 번리, 뉴캐슬, 노리치, 와포드, 물론 이제 강등권 위기에 있는 팀들이 분명히 또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 팀들의 동기부여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팀들 중에서 번리, 노리치, 와포드 이런 팀들은 첼시가 그래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승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팀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경합 팀끼리의 경기에서의 승점 드랍이 뭐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면 그러면은 뭐 충분히 4위 안에는 마무리할 때 승점이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에는 첼시는 사실은 뭐 제일 그래도 안정권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첼시가 만약 어려운 상황이면 그 아래 순위에 있는 팀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첼시는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는 팀이고 네. 결정력의 변수가 가장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페이스를 이어갈 네, 다른 의도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맞아요. 네. 근데 난 뭐 그 결정력 문제 욕할 선수들은 욕해도 좋다고 봐요. 베르너나 뭐 이런 선수들. 네. 또 루카쿠가 사실은 내 팀에 지금 녹아들지 못하고 네. 전체적으로 팀이 지금 빡빡한 일정하느라고 기동력들이 저하가 돼서 이 오프더볼 움직임들을 좀 해주고 뭐 그러면서 루카쿠를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전환할 때 하베르츠나 또는 풀리식이나 이런 선수들의 좀 빠른 전환에서 오히려 조금 공격력은 나아졌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이 다 득점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초반에 연승할 때도 어떤 공격수가 막 몰아넣어서 연승한 팀이 아니에요. 네. 네, 골고루 수비에서부터 허리라인부터 골고루 득점을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수비가 단단하죠. 상위권 팀들 경쟁하는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보다도 그렇고 무엇보다 맨디 골키퍼의 존재감도 아주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첼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챔피언스리그까지 잘 병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외의 팀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팀이 우리의 예상대로 쭉 잘 나가진 않을 것이다. 네, 이 이외의 팀들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약간 사위 자리를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후에서도 첼시는 안정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스널이 가장 또 경기 수에서도 그 밑에 있는 팀들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한예님이 입을 꼭 다물고 계시지만 좋단 말이에요, 좀? 아니 근데 저번에 그 옐로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우리 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그 아스날을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냐 뭐 맨유냐 뭐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기 수를 좀 잘 보고 쓰시는 건가 그런 그렇지 않겠- 기사들을 아, 쓰실 맞아요. 때 그러는 거죠. 네, 그게 하나 있고 근데 또 최근에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해줄 때는 이 슈퍼컴퓨터들이 잘해줘요. 이 슈퍼컴퓨터들의 그 사위 예측에서 대부분 아스널을? 컴퓨터들이 아스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옐로우 때 같이 하면서 경험했던 주니어님의 입장에서 아스날이 잘 나간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아스날이 할 일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그게 더 말씀하실 수 좋아요.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스날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 너무 띄우지 마세요. 아, 네네. 조용히. 저는 저 네. 졸라 지안 프랑코 졸라. 제안 프랑코 졸라 유리하다. 네. 장 의원님은 그 말로 딱 한마디로 그냥 이게 정리하시네요. 농담이고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4위, 5위 웨스트햄보다 일단 첫 번째로 이명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3경기를 더 해야 돼요. 네. 승점 9점이에요. 근데 그쵸.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매우 크죠. 네. 근데 이제 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려운 경기가 많긴 해요. 은근히 연기됐던 토트넘 원정과 첼시 원정이 있고요. 리버풀전이 있고 또 맨유전이 있고. 근데 뭐 지난 울버햄튼전 경기한 거 아마 또 아스날 팬들 많이 봤지만 지금 팀이 이럴 때는 사실 위닝 스프릿이 중요해요. 예전처럼 그냥 이젠 그냥 무승부가 되겠다. 막 이런 그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 아스날이 잘할 때 보면 그래도 끝까지 종료 직전에 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분위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경기 보면은 잘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됐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좀 뭔가 그런 단합된 팀 응집력이 발휘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요소에서 또 지금 폼이 좋은 선수들도 많고 외대고루도 엄청 창의적인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이제는 그런 부분을 동료들이 인지하고 들어가는 움직임 네. 또 매우 좋고요. 허리 라인도 이제는 조금 탄탄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벤 화이트 같은 중심이 된 수비 라인. 가브리엘 마갈랭스가 울버햄튼전은 실책을 하긴 했지만 황희찬에게 네. 어쨌든 수비 라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팀이 괜찮고 토미야수도 이제 들어오거든요. 복귀를 하게 되면은 뭐 오른쪽 수비인 전체적으로 또 리그 초반에 아까 좋았던 이런 수비 라인까지도 밸런스가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딱 하나 리스크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스날이 이렇게 경기 수가 많이 남았을 때 중하위권 약팀은 확실히 잡고 강팀하고 경기에서 오히려 힘든 경기에서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일정 보면 그래도 이런 팀들은 다 잡으니까 잡는 팀들이 많으면 그러면 이거는 뭐 승점 3점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팀들하고 경기는 2골 차 이상 승리가 많고 했지만 요즘에는 지금 남아있는 팀들도 봐도 레스터 시티, 아스톤 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다 빌라 원정, 팰리스 원정이에요 다. 그리고 브라이튼, 사우스햄튼 원정, 웨스트햄 원정, 뉴캐슬 원정, 에버튼 이런 팀들인데요. 예전 같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하위권 팀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7위 아래에 있는 팀들이 이게 호락호락한 팀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팀들하고 사실은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다들 시속 게임을 하고 한 골차 승부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드랍을 당하면 안 되죠. 네. 아스날이 이런 팀들을 이제 확실히 잡아야 되는 후반기 일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은 변수들이 발생할 소지는 약간 있어요. 네. 네. 물론 확률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남은 경기 수나 이런 걸 고려하면 팀 분위기를 전력을 고려하면 아스날이 유리한 것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아스날이 잘 하나하나 신중하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들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의 경우는 아스날이 이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지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은 이 4위권 경쟁하는 맨유, 웨스트햄, 아스날, 토트넘, 울브스 중에 실점이 울브스 다음으로 적은 팀이 아스날이에요. 울버햄튼이 가장 적긴 한데 이 팀은 수비는 정말 잘하지만 너무 팀이 수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이 뜻대로 안 풀리는 굉장히 답답한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연패로 이어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아스날이 역시 이 팀들 가운데 가장 수비가 안정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결정적으로 마가이앙이스와 벤 화이트의 센터백 조합이 올 시즌 굳건히 자리를 잡은 건 아스날이 상승세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부상과 같은 악재가 없는 이상 꾸준히 경기를 나서준다면 아스날은 수비에서도 계속 안정적인 면모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비 듀오를 제가 언급드린 이유가 맨유의 경우는 지금 원래 주전 센터백이자 주장인 맥과이어가 올 시즌 너무 부진한 상태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뭐 린들루프가 잘해주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수비 조합 자체가 경기마다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스트햄은 오그본나의 시즌아웃 부상 이후로 장기 부상이라고 봐야죠. 장기 부상 이후로 아직은 센터백진이 확실히 오그본나가 있을 때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네. 라인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토트넘은 이제 백스리 조합에서 벤 데이비스, 다이어 그리고 로메로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수비력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들 중에 특히 로메로나 다이어 중에 한 명이 빠졌을 시에 다빈손 산체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고 탕강가도 있고요. 근데 그럴 시에는 수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경우도 좀 불안함이 있는 데다가 또 토트넘은 일단 주전 센터백이 갖춰졌을 때 아스날처럼 수비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전술적으로 공격 숫자가 매우 적어지는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잡아야 되는 팀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된다. 울버햄튼도 마찬가지로 공격에서 결정력도 부족하고 공격에서 뭐 숫자를 만들어내는 역량이나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아스날이 가장 수비도 좋으면서 밸런스적으로도 괜찮은 면모를 뽐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아스날을 유력하다고 띄워드렸기 때문에 살짝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네. 밸런스가 맞습니다. 자, 걱정되는 부분은 경기 수가 적어요. 지금 적습니다. 3경기가 모자른데 연기된 경기가 첼시와 토트넘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들을 아스날이 다 이길 수 있을까? 보장 못하죠. 아마 리버풀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3경기 모자른 거는 아스날이 확실하게 승점을 딸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물론 첼시와 리버풀한테는 뭐 순위권을 봤을 때 패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트넘을 잡는다면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아요. 역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는 연기된 북런던 더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역시 공격수의 부족. 라카제트는 여전히 골을 넣는 데 있어서 이번 그 울버햄튼전에 자책골을 유도한 골과 근접했던 상황을 만든 부분은 라카제트의 자신감에 큰 힘을 주겠지만 남은 시즌 동안 여전히 이 선수가 골을 잘 넣어줄지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백업 공격수의 은케티아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기량이 좀 미미한 편이고 아르테타 감독이 다행히 최근에 뭐 사카나 뭐 이러한 자원들을 윙포워드 자원들의 득점력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울버햄튼전에 페페를 또 교체 투입시켜서 갑자기 3-4-2-1 이 형태로 전술을 바꾸고 그 용병술이 기가 막히게 통했죠. 페페가 가족이 늘었어요 지금. 그것도 그 분유 버프. 가족을 이제 부양해야 될 그 의무와 그 네. 막중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가족이 네. 늘다 보니까 볼을 잘 안 끌더라고. 이게 급해진 거야. 급해질 수 그건 있어요. 보이거든요, 내 가족이. 네. 페페의 경우는 그래서 역시 울버햄튼전 마찬가지로 본인한테도 자신감을 좀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쉽지 않지만 아르테타 감독도 얘기를 했죠. 네이션스컵 갔다 오고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됐으면 좋겠고 조명하고 싶은 건 아르테타 감독의 경기 중 전술 변화나 교체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걸 바탕으로 아스날이 후반기 때 훨씬 더 향상이 되어야 되는 건 강팀전 경기 내용과 결과입니다. 경기 내용은 사실 밀려도 되니까 결과만 내길 가져야죠. 바라는 게 가장 아스날 팬분들의 바람일 것 같은데 강팀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거 그리고 3선의 밸런스에 대한 리스크 특히 자카가 팔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고 파티 역시도 계속 꾸준하게 폼을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역시 압박을 받았을 때 빌드업이 안 돼서 풀백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토미야스나 티어니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측면 공격이 안 풀리는 것에 대한 전술적인 문제점도 아스날이 강팀전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르테타 감독이 아마 플랜 A에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경기 중 전술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아스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냐 결과를 만들 것이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3위 첼시 얘기했고 6위 아스널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번 4위 맨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유가 요즘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맨유의 경우는 이번 달 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3월 일정이 맨시티와의 맨체스터 더비, 그리고 토트넘과의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리버풀하고의 노스웨스트 더비도 마찬가지로 있죠. 네. 리그 연달아 있는 일정의 중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 16강 2차전도 있습니다. 일정 좋네요. 역시 경쟁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지! 견제자의 라고. 입장에서는 일정 좋네. 아우, 그냥 바람직해.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맨체스터 더비가 있잖아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더비의 전적을 보면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우리 맨체스터 시티가 자국 리그, 자국 대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뭐 솔샤르 감독이 펩을 좀 잘 잡았던 기록도 물론 보탬이 됐겠지만 맨유가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역시 맨시티를 좀 잡는 양상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저는 1억을 건다. 그러면 1억을 건나? 1억이요? 맨시티 승. 1억은 좀 너무 세네요. 예. 이런 자신감 있는 예상은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왜냐면 맨체스터 더비 맨유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고요. 3월의 일정만 잘 치른다면 저는 남아있는 일정은 아스날하고의 승점 6점짜리 경기만 맨유가 잘 치러낸다면 근데 이것도 지난번 올드 트래포드에서 아스날과의 맞대결을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아스날한테는 맞대결상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3월 일정만 잘 견디면 충분히 맨유는 일정상 유리함이 있다. 왜냐면 노리치 시티는 여전히 강팀을 뭔가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팀이라고 봤을 때 브렌트포드도 지금 후반기 때 동력을 잃었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일정에서 강등권 팀들 중 반등의 가능성이 큰 뉴캐슬, 번리, 와포드 같은 팀을 안 만납니다. 이게 오히려 맨유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래서 일정상 보면 3월 일정만 잘 이겨내면 충분히 잔여 일정에서는 맨유가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아직 기복이 따라오고 있는 경기 내용적인 부분,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이러한 선수들이 허리 쪽에서의 경기 조립을 잘 해주고 마찬가지로 측면에서도 랑닉 부임 이후로 제이든 산초도 점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격수 문제 같아요. 네. 골잡이 호날두가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에 경기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격수와 미드필더 간의 이 연결고리 역할을 중앙에서 해줄 선수가 부족해 보여서 공격이 너무 측면 쪽으로만 좀 몰리는 문제가 최근의 맨유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기력적인 기복 그리고 골잡이 혹은 원톱 공격수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를 맨유가 어떻게 극복할지가 4위 레이스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맨유에겐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모처럼 맨유는 지난번 보로에게 충격적인 FA컵 탈락. 그래서 이번 주에 쉬어요. 그냥 네. 다른 일주일 강팀하고 쉬죠. 다르게 일주일을 쉽니다. 딱 지난번 경기도 리그 경기도 제가 경기를 보면서 와 그냥 이기긴 이기겠네 그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네. 경기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결정적인 찬스 워낙 많았고 이제 이러다 들어가겠네. 근데 결국 못 넣었어요. 그쵸. 골을. 그리고 0대0으로 비겼는데 거기에 이제 호날두부터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지금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기 네네.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들, 그다음에 체력적인 부분, 그걸 끌어올려서 만약에 이번 맨시티 원정 그리고 이어지는 게 토트넘전 있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리버풀 원정 이렇게 있습니다. 4연전이. 요 4연전을 요 일주일 동안의 어떤 체력 보충 여기서 끌고 가서 승점을 많이 드랍 안 하고 뭐 챔스 경기를 뺀다고 쳐도 거기서만 승점을 어떻게 쌓아서 잘 극복을 하면 그러면 맨유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기들에서 연승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충분히 지금 선수층은 분명히 어떤 분위기가 올라올 때는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맨유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어려워요. 네, 이 4위 싸움인데 어차피 첼시가 3위는 조금 유력한 분위기로 만약 가버리면 한 장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장 싸움에서는 이명철 위원대로 맞대결이 지금 많아요. 다. 그 승점 6점짜리 싸움. 그 싸움이 결국 분수령이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 한 다음 달 정도 돼서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맨유가 지금만 이렇게 보면은 좀 힘들겠네 하겠지만 모르죠. 또 어떤 분위기가 돼서 연승으로 가서 확 분위기가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 맨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은 세 팀이 있거든요. 웨스트햄, 토트넘, 울브스 중에서 조금 유력한 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팀 중이라면 저는 토트넘이라고 생각해요. 토트넘. 네, 왜냐하면 울버햄튼은 공격력의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2연패를 당했죠. 아스날전 나름 괜찮은 경기를 치렀지만 패배했고 웨스트햄과의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네. 사실 두 경기 다 승점 6점짜리 경기였던 거 생각했을 때 여기서 연패를 당한 건
2022년 한 1월쯤 초에 리그에서 승점을 많이 쌓았던 울브스한테는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순위도 내려앉았고 실제로 확률도 많이 떨어진 울버햄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흐름이 꺾였다. 웨스트햄의 경우는 유로파리그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웨스트햄은 선수층 자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팀들보다도 뎁스가 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로드 보웬 그리고 최전방의 안토니오 여기에 이제 최근 드리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벤라마 또 3선, 2선 가리지 않고 기용이 되면서 볼백을 잘해주고 있는 란시니, 포르나스 이런 자원들이 결국은 체력적으로 후반기 때 변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요. 근데 웨스트햄은 일단 쿠팔의 그 스포츠 탈장으로 인해서 수술을 입원했는데 공백이 조금 길지 않을까, 혹은 조금 폼이 떨어질 수 있는 염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선수층이 얇고 일정을 보면 리버풀, 토트넘, 첼시, 아스날, 맨시티를 상대해야 돼요. 근데 웨스트햄이 지난번 전반기 때 첼시와 리버풀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모예스 감독이 강팀전에서 이 경기들을 모두 다 잡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웨스트햄 모예스 감독의 특성상 잡아야 되는 팀들한테 은근 더 약한 면모도 있어요. 강팀전은 수비 이후에 롱볼을 바탕으로 역습을 펼치면서 좋은 경기를 펼쳐줘도 잡아야 되는 팀들이 밀집 수비를 펼치면 거기서 고전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점들은 웨스트햄이 이 사위권 싸움에서 불리함이 있다고 얘기해주는 근거다. 웨스트햄 울버햄튼은 그래서 확률상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토트넘과 비교를 했을 땐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현님도 동의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웨스트햄이 지금 이 멤버들 중에 특히 수비 라인, 측면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또 부상자가 많아서 지금 쿠팔이 아마 4월에 복귀를 한다 쳐도 네. 그 전까지는 크레스웰하고 벤 존슨으로 사실 가야 돼요. 오른쪽 라인도 지금 다 부상이거든요. 근데 벤 존슨 선수가 요즘에 잘하긴 해요. 이 선수가 지금 요즘에 각광받으면서 야, 이 정도 잠재성이 있었어. 그 정도로 공격력 좋고 리커버리 뭐 이런 횟수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일정이 사우스햄튼전 FA컵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리버풀 원정 가야 되고 그리고 유로파 세비야 원정과 홈 경기를 또 치러야 되는데 로테이션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세비야 원정까지도 안토니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예요.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골은 못 넣고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골을 잘 못 넣지만 여전히 파워는 있어요. 힘이 좋고 들어가서 오히려 동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선도 지금 컨디션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벤라마나 아니면은 뭐 란신이나 포르날스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폼은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허리 라인은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데크란 라이스 수책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밸런스는 되게 좋아요, 이 팀이. 근데 여전히 이제 문제는 한 골 싸움을 하는 팀이에요. 지금 이영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남아있는 일정 중에 에버튼이나 아스톤 빌라나 이런 팀들 남아있는데 이런 팀들하고도 밸런스는 좋은데 확실하게 역시 마무리를 짓는 공격 파괴력은 조금 부족해요. 근데 밸런스는 좋아요. 그리고 한 골 승부에서는 그래서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냥 무승부가 될 확률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팀과의 경기, 에버튼, 뭐 아스톤 빌라 이런 팀과의 경기에서도 의외로 승점 드랍 확률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지금 경기 수도 그렇고 11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마 4위를 딱 그 차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럼 토트넘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3위는 첼시가 조금 유력한 편이고 3위 혹은 4위 네. 그권에는 그리고 4위 한 장 티켓을 싸운다면 아스날이 유리한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스날이 이상하게 리스크가 생겨버리면 나머지 한 장 싸움이 혼전이 될 때 그럴 결국은 때는 토트넘이다. 맨유와 토트넘이 약간 비슷한 행보로 갈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역시 지금 경쟁팀들 중에 그래도 확실하게 공격진들이 파괴력을 보일 수 있는 팀은 역시 케인과 손흥민을 보유한 토트넘이에요. 클루셉스키도 지금 적응을 그래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팀들이 중요한 한 골 싸움에서 결국 마무리가 안 돼서 잡힐 때 분위기를 토트넘이 그런 공격진들이 만약 탈 수 있으면 그런 경기는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토트넘 입장에서도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많거든요. 특히 맨유전, 웨스트햄전, 아스날전이 다 있어요. 토트넘은. 그 경기에서 역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맨시티전처럼 토트넘이 그렇게 효율적인 역습에서 강팀과의 경기에서 만약에 다 승리를 따내는 운영을 한다면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토트넘은 13경기나 남았거든요. 아스날보다는 맞아요. 한 경기 적지만 토트넘 또한 경기 수가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승부 6점짜리만 잘 견디면
그럼 나머지 경기에서는 또 의외로 연승으로 가서 이렇게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알 수 없어요. 그래갖고 네. 이게 좀 다음 달 정도 돼봐야 더 가시권이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해결사의 존재는 이 4위권 경쟁을 하는 팀들 중에 있어서 역시 토트넘의 존재감이 제일 강력하죠. 해리 케인의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고 네. 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케인에게 만약 더 도움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면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3년 연속 10-10 달성 이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내심 기대감도 좀 생기는데 일정으로 놓고 봐도 만나게 될 강팀들의 숫자,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맨유, 리버풀, 그리고 미뤄진 이 아스날전, 북런던 더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경기 빼고는 그래도 일정이 잡을 만한 팀들이 많다. 대신에 가장 극후반에 있는 종료 직전에 있는 번니 노리치와의 2연전은 이 시점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번니는 노리치는 지금 아예 최하위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왠지 동력을 좀 잃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근데 오히려 쉬울 수도 있죠. 강등이 그러니까 확정될 그 수도 있지. 팀들이 그때 네.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가 문제죠. 저는 그 이유에서 노리치전은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근데 번니전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점까지 번니가 잔류 강등 놓고 계속 싸움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실할 생존의 것이다. 끈을 쥐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이라면 두 번째 번니전, 이 마지막 번니전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이제 치른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팀이 밀집 수비를 과연 파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아까 일정이 좀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콘테 감독 토트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맨유, 리버풀, 아스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왠지 이 팀들을 상대로는 토트넘이 잘할 것 같아요. 맨시티전에도 그랬듯이 역습에 대한 준비, 콘테 감독 특유의 압박에 대한 준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잡아야 되는 팀들이 막상 상대했을 때 상대팀이 밀집 수비를 펼치거나 아예 수비적으로 완전 내려앉아서 공격 숫자가 적어 보이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토트넘이 좀 답답한 경기 내용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미드필더 쪽에 호이비에르, 뭐 최근에 이제 부상이긴 하지만 뭐 스키카 같은 선수들, 그리고 이번에 영입을 한 벤탄쿠라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 밍크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토트넘은 허리 쪽에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허리 쪽, 중앙 쪽으로 빌드업을 풀기 위해서는 공격진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내려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3-4-2-1 전술을 쓰는 이유도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윙포워드에 있는 손흥민, 뭐 크루스시케 같은 선수들이 막상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자리를 좀 잡는 편이죠. 내려올 때도 많이 내려와 주고요. 아니면 원톱의 케인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동선을 취합니다. 어쩔 수 없죠. 중앙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미드필더의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빌드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서는 공격진 중에 한 명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강팀전에는 빅6 팀 상대할 때는 역습을 펼칠 때 적은 숫자만으로도 상대도 수비를 라인을 올려서 적은 숫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의 공격으로도 충분히 상대 진영에서 역습을 펼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밀집 수비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밀집 수비는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전방의 숫자가 한 명 줄어드는 게 오히려 토트넘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밀집 수비를 파괴하기 위해서 윙백의 크로스가 중요한데 더 설명드릴 게 없죠. 레길론은 빨리 코로나 극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레길론마저도 기복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승점 6점짜리 경기 빼고 네. 일정이 브라이튼과 두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 원정이 있고요. 그리고 브렌트포드 원정이 있는데 브라이튼은 라인을 안 내립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도 요즘에 안 내립니다. 네. 라인을. 브렌트포드는 약간 요즘에 왔다 갔다 하지만 안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왜? 그냥 내려서서 무승부하면은 위기인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시기가 되면 오히려 승점 확보를 해서 이겨서 강등권을 면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상대 팀을 보니까 괜찮아요. 대진이 나쁘지 않다. 네, 브라이튼 같은 팀은 오히려 토트넘이 배후 공간을 파괴하기가 더 용이할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팀과의 경기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네. 마지막에 번니가 노리치와 함께 강등이 확정이 돼서 두 경기에서는 그냥 슬슬 가고 네. 그렇게 되는 게 토트넘에겐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언니를 사랑하는 그 어. 소수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번니 션다이시 팬들이 아마 선구 있겠죠. 말을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그럼. 그 강팀전에 이제 웨스트햄전 얘기를 안 드렸는데 웨스트햄전은 조금 다른 양상일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 안 드렸습니다. 웨스트햄은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햄도 밑집 수비를 펴는 팀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역시 이제 이에 대한 예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조금 고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이 토트넘은 앞서 얘기 드린 윙백의 크로스 퀄리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밀집 수비를 상대가 펼쳤을 때 파괴할 만한 무기가 부족하다. 이런 점들이 아스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대결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사실. 몰라요. 최상은 이제 레귤론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폼이 좀 떨어져서 지금 못 들어오는데 아마 다음 경기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레귤론이 올라오고 잘 폼이 네.
도어티가 요즘에 조금 올라오거든요. 자신감이 붙어서. 도어티가 갑자기 다른 사람 선수가 돼서 지난 경기처럼 맹활약을 펼친다. 모릅니다. 또 이 후반기 막판 흐름은. 네, 토트넘에겐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냉정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일 냉정한 얘기는 첼시도 사실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알아요? 리버풀이 계속 연패로 떨어질지? 홈 6연패 아니고 이제 막 전체 12연패 막 이런 모르는 것들. 거예요. 네. 그런 식이면 이 시간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앞으로 전패할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